안녕하세요. 명리를 사랑하시는 본인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갑자 일주부터 시작된 일주론의 마지막 주자인 또한 육순의 끝인 개해일주, 천간의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계의 천간의 끝이요. 이 해수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제일 끝이다. 그래서 천간의 끝과 지지의 끝이 만난 개해일주가 육식간지의 종점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종점이다 하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 이 만물은 우주의 순환 법칙에 따라서 한순간도 멈춤 없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것이 윤회이며 순환 법칙을 따른다. 그래서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고, 이것을 순환 법칙이다. 그러나 이것을 간단히 한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이것이 음양이다. 양은 음이 되고 음은 양이 되고, 이것을 인생사에 말을 한다면 생사다. 살고 죽고 또한 살고 죽고, 태어나는 것은 죽기 위해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 죽음은 새로운 부활의 상징이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서 죽고 다시 또 부활한다 하는 그 말의 뜻은 이 음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잠시의 멈춤이 없이 생사, 태어나는 것은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고 죽는 것은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 생사의 이것을 번뇌라고 한다. 삶과 죽음, 생사, 음양, 부활, 이러한 것은 모두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요, 이 생사의 윤회고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간목부터 시작된 개수, 자수부터 시작된 해수. 그래서 60간지가 돌고 돌고 돌아간다. 그런데 이 60간지는 일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년, 월, 일, 시, 사주가 간지 8글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팔자라고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삼라만상은 윤회의 법칙, 순환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는 없다. 임계해자는 블랙홀과 같다. 이것을 다른 인간계의 그걸로 말을 한다면 어머니의 자궁속이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고 태어나기 위한 어머니의 자궁으로서 휴식처이다. 만물의 휴식처요, 어머니의 자궁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블랙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해수에는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해수 자체 술해 천문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왜냐하면 이 해수는 술토에서 왔기 때문에 술토의 기운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무토가 암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해수에는 이임수 공기가 작용을 한다. 원래는 해수는 음적 요소인데 이 부분이 이임수로 인해서 활동성, 작용성, 체와 용의 관계에서는 이임수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임수가 공기이다. 이 해수는 또 다른 생명을 암장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지의 끝이다. 자축인묘 진사원이 신유수레로 왔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는 새로운 생명을 잉태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잉태시키는 그것이 간목이 암장되어 있어서 간목을 임신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해자는 어머니의 자궁으로 간목을 암장, 임신한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임수가 아이벨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면은 좋을 호자이고, 남자, 여자가 있기 때문에 좋을 호자라고 그런다 그래요. 남녀가 있다. 음양이 같이 있다. 그래서 좋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이벨님자와도 같다. 그런데 아이벨님은 이 여자의 임수가 있으면 이것이 아이벨님이죠. 여자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이벨입니다. 이거에서 간목이 임신이 되어 있다. 어떻게 따지면은 이것을 여자의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한 수기이다. 이 수기의 특징은 깨끗함의 특징이다. 만물을 전체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이 일지해수가 있는 사람은 지저분한 것을 도저히 못 봐준다. 상당히 깔끔해야 된다. 주위에 혼잡하고 어수선한 것을 도저히 보지 못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스스로의 신세를 스스로 잘못되게 만드는,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더럽고 복잡하고 어수선한 것을 인정을 못한다. 항상 주위가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해수는 만물이 바다로 모여들어서 이 해수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는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자, 명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래요. 그것은 뭐냐면 청간을 우선해서 말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청간은 정신이다.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죠. 없는 거죠. 그러면서도 있죠. 청간은 귀신과 같은 존재이다. 무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또한 이 정신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있다. 정신의 활동력으로 인해서 이 말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신의 활동력 이 자체가 무가 유로 변하게 되면 공즉시색이다. 그래서 이 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삼라만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무에서 유로 나타나면 육체가 된다. 그래서 두 개가 하나로 개해가 되는데 이것이 한 유로 있어서 정신과 육체로 나타난다. 이 정신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정신의 그릇이다. 물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물이 담겨지는 것과 같다. 이 정신의 그릇이 이 육체이다. 또한 이 육체는 정신이 없으면 죽어버린 것과 같다. 그래서 둘이는 한 몸이다. 그래서 이 천간에 권역대가 있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천간의 권역대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 12신살에서 화계살을 알아야 된다. 12포태법에서는 묘지를 알아야 한다. 각기 천간의 그 묘지가 자기 자신의 권역대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권역대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활동 무대를 권역대라고 한다. 그래서 모든 천간들이 자기 자신의 혈육이나 육친적 관계,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권역대에 있으면 그만큼 신호애락의 풍파에서 적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역대,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다. 이 천간에 화계살, 묘지만 알면 된다. 이 개수의 묘지는 미토이다. 이 미토는 해묘이 목국을 이룬다. 그래서 해수부터 시작된 이 자수의 권역대는
해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가 이 개수의 권역대이다. 간목은 미토가 화학의 쌀이다. 그러므로 해묘 미를 이루는 성분이죠. 이 간목이. 그래서 이 간목의 권역대는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가 자기의 권역대이다. 이 을목의 권역대는 또한 틀리죠. 그래서 이 계수와 간목은 권역대가 같기 때문에 같이 이 계수가 이 간목과 그렇게 간목을 좋아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이 을목의 권역대, 이 을목은 이 술토가 묘지이다. 화학의 쌀이다. 그러므로 이 을목은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것이 자기의 권역대이다. 그래서 이 을목은 이 해자축에 오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이 을목은 자, 그 다음에 이 병화의 묘시는 술토이다. 그래서 이 을목은 이 병화를 그토록 좋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권역대가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을목의 권역대는 술토이고 병화의 권역대도 술토이다. 그래서 이 병화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이 자기의 권역대가 된다. 이 정화는 축토가 권역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토는 사일축 삼합을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사오미 신유술 해자 축이 자기의 권역대이다. 이 무토는 병화의 권역대를 같이 사용한다. 기토 역시 정화의 권역대를 사용한다. 이 경금의 권역대는 정화의 권역대와 같다. 즉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 정화는 축토가 묘신이다. 기토는 축토가 묘신이다. 이 경금은 또한 축토가 묘신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의 권역대는 사유축 삼합이 된다. 그러므로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까지 자기의 권역대이다. 자기 자신의 활동 무대이다. 그러면은 이 경금이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축토 다음 지지에서부터는 인묘진이다. 그러면 인묘진에 가서는 경금은 죽어버린다. 자기의 임무는 다 끝났다. 권역대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이 신금의 권역대는 임수와 같다. 이 임수의 권역대는 임수는 진토의 묘살이다. 이 신금의 묘살은 또한 진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토는 신자진 수국을 이룬다. 그러면은 이 신금은 신유술, 해자축, 임묘진이 자기 권역대이고 사오미는 죽어가는 과정과 같다. 이 이임수 또한 진토가 자기의 권역대이다. 그러기 때문에 신자진이 자기의 권역대인 것이다. 이처럼 각기 청가는 자기 권역대가 뚜렷한 자기 국가 이 부분이 형성이 된다. 이 권역대라는 것은 자기 국가를 또한 상징하기도 하며 자기 시족 사회에서 자기 삶, 인생 무대를 상징하고 또한 권역대를 벗어나면 묘절지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죽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래서 이 권역대는 알기 쉽게 이 각기청관의 묘신이 화계살이 권역대이다. 이 부분만 알면은 쉽게 이 권역대는 찾고 거기에서 풀이를 해 나가실 것이다 그래요. 이 권역대가 틀린 청간끼리 만나면 상당히 풍파가 많다. 이것이 권역대의 비밀이며 이 육순의 비밀, 이 부분 역시도 이 청간들의 권역대와 같이 여기에서 인생사 선인연과 악인연, 만나야 할 인연과 갚아야 할 인연, 빚받으러 온 인연, 이 모든 것이 순중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요. 이 계수의 록기는 자수이기 때문에 이 해수가 자기의 제왕지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계수가 자기의 임관처,
자기의 록지인 육순의 끝이기 때문에 자축이 공망이고, 그래서 이 자수, 자기의 록은 공망과 같다. 그래서 개해 일주의 해수를 의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해수는 이임수가 투출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개수의 겁제적 작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한 복한 성격으로 이 개수가 변해버린다. 즉 제주도의 고유정이 그 임수가 나타나서 임술 대운에 자기 그 후부 남편의 자식 이걸 죽여버리고 카레를 먹여서 죽였다 그래요. 또 자기 본 남편, 그 첫 번째 남편, 그 남편까지 임술 대운을 만나고 이 개수가 겁재적 성분의 임술을 만나고 난 이후에 축포의 축중기토가 남편이었는데 축포를 기토가 투출이 되고 그래서 본 남편도 카레를 먹이고 그 카레에 수면제를 타서 그 남편을 먹이고 그 남편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이 개수는 임수가 투출하면 잔인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운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내 사주 원국에서 이임수가 투출하면 겁제적 성품으로 잔인한 성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썩 좋은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계획의 해수는 제왕기라고 하며 말 그대로 이 계수는 음기요. 해수는 임수가 포함된 양기이기 때문에 음양이 어긋났다 해서 음착살이다. 해 중에 무토, 임수, 간목이 암장되어 있어서 무토에 암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개해 일주로 태어나고 사주 원국에 축토나 미토가 있고 기토가 있었다면 두 번 시집갈 결혼할 그러한 팔자로 정해진다. 왜냐하면 해 중에 무토를 일구월심 이 무토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 무토는 임수가 암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결혼 전에 연애 시절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가 있었거나 아니면 또 임수와 결혼을 해서 살다 헤어진 무토이다. 가정이 있었던 무토이다. 그리고 또한 이 무토는 이 간목이 해중에 있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개수가 만나는 이 무토는 자식이 있는 여자와 살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본자식이죠. 이 해수에서 투출되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이 개수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개수가 자기 본남편과 헤어지고 다른 후구를 만나면 자식이 있었던, 처가 있었던 남자를 만나고 또는 이 개수가 무토의 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의부증에 관련된 정신병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어찌되었건 이 개수는 이임수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이 개수는 묘목과 사화가 천을 귀인이 되는데 이 묘목은 있어도 괜찮지만은 이 사화는 해사충이 되기 때문에 썩 좋은 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개해 일주는 성견지명 애지력이 아주 강하다 그래요. 이 부분에서는 그것은 임술백호도 그렇고 개해 일주도 그렇다. 왜냐하면 임술백호 자체 내에 술의 천문이 이미 만들어진 형태와 같고 개해 일주 역시 해중 무토가 있으므로 해중 무토는 술토와 같다. 그래서 출해 천문이 있어서 성견지명, 애지력, 애감력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읽어보면서 또 한 설명을 이어나가시자고요. 개해일주는 개수는
십천간의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출산하고자 하는 성분으로 간목으로 가는 성분이고, 해수 또한 12지지의 마지막으로 선천의 양기를 술토로부터 물려받아 간목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성분으로 간목의 장생지이다. 그러므로 개해 일주의 성분은 해중 간목을 원하는 성분이 매우 강하여 이 갑인을 무척이나 반긴다 그래요. 또한 해중 무토와 계수가 합을 하여 간목을 출산시켜야 하므로 무수를 좋아한다. 천간에서는 무게합을 하고 술토는 선천에 양기를 해수에 전이시켜야 하므로 술의 전문을 이루고 하늘의 맑은 사상으로 먹이고 입혀서 간목을 성장시키고자 하므로 갑인을 좋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식이 제일 중요한 것은 급신이지라 하는 그것은 목기가 없는 것을 급신이지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임수, 개수, 일간은 또는 경금이나 신금 일간은 급신이지가 되면, 그러니까 경금, 신금 일간에는 수기요, 임계수 일간에는 목기가 없는 것을 급신이지라고 한다. 자기의 인생 무대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더 흉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급신이지가 없다면, 즉 다시 얘기를 해서 개해일주의 해묘미, 목국의 인생 무대, 계수의 번역대, 계수의 활동 무대가 간목, 을목, 인목, 묘목이 한 글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자체가 없다면 급신이지라고 한다. 그런데 이 남자가 되었던 여자가 되었던 목기는 개수의 인생 무대이다. 그런데 인생 무대가 없는 것과 같다. 여자에서는 자궁에 해당이 된다. 이 목기가. 그런데 이 개해 일주가 목기가 한 글자도 없다면 자궁이 없는 여자다. 생식기가 없는 여자다. 인생 무대가 없는 여자다. 남자, 여자 똑같다 그래요. 그리고 특히 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이 식상은 인생 무대요 자궁이며 언어이고 언변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이 자궁이 없다면, 생식기가 없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상은 성적 능력을 상징한다. 나의 성 능력이 식상이다. 그런데 식상이 없어서 성 능력이 없다면 어떠한 관계가 될까? 이 부분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래서 어떠한 사주든지 급신이지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급신이지가 된다면 희망이 없는 인생과 같다. 즉 자식이 없는 서러운 인생과 같은 것이며 생식기가 없는 인생이면 또는 언변에 해당이 된다. 식상은. 근데 내 입이 없고 생식기가 없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것과 같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그래요. 이 해수는 겁재이므로 신강신약을 떠나서 임수가 투출했다면 겁재작용으로 나타나지만 임수가 없다면 잠재적 겁재 성분일 뿐이다. 그러므로 임수 투출은 좋지 않다. 이 겁재는 분리적 성분으로 비견보다 더 큰 경쟁심을 유발시킨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겁재보다도 개수가 만난 이임수 겁재는, 왜냐하면 이 개수는 이임수에 함유되어 버린다. 그래서 자기 본성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개수의 겁재적 성품이 더욱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즉 을목은 음천간이요, 개수도 음천간이다. 그런데 이 개수는, 이 을목은
간목이 등락에가 많은 성분으로 매우 간목을 좋아한다. 간목 없이는 자기는 못 산다고 할 정도다. 그런데 이 개수는 또한 틀리다. 개수도 을목도 음천간이다. 그런데 개수는 이임수가 투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같은 음천간의 성분들로 보지 말고 각기 천간의 권역대와 활동 무대가 다르기 때문에 성분이 모두 다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개수는 이임수가 투출이 되면 매우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임수의 겁대적 성분이 강황해져 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개수는 또 다른 개수가 있는 것은 매우 반긴다. 약간 신약하다면. 그렇지만 임수는 반기지 않는다. 이 을목은 간목은 좋아하지만 또 다른 을목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잡초라해서 매우 싫어한다 그래요. 인생 완전히 개구창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처럼 각기 모든 천간들의 권역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나는 성향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겁재가 나타나 있다면 경쟁심을 유발시키고 그래서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는 독립심이 강하여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또는 잔혹한 성질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하여 교만불선하다. 이러한 겁재작용은 호승심을 불러와 투기성의 마음으로 파재, 손재, 겁탈작용을 하고 비겁과다한 명식에서 대체로 이러한 성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도박과 추세, 경마, 마권, 증권 또는 카지노장, 핫포, 마작 이러한 부분 일확천금의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반 직장 생활을 못한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에서 받는 월급은 매우 작은 돈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큰 돈을 요구한다. 그래서 폐망 기운도 더 많다 그래요. 이 겁재적 성품은 일관과 같은 동질성의 오행이기는 하지만 이보경계나 이성이 다른 형제가 되는데 이 개수와 협력이 되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개수를 돕지 않는다. 만약 개수가 해수의 통근하고 임수가 없다면 개수의 통근초 작용을 하지만 임수가 투출했다면 이 해수는 임수의 통근 작용이 우선하므로 이 개수는 2등 인생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지겁재가 더욱 중요하다. 특히 수기에서 비겁과다하다면 야망만 커서 투기심과 사행심이 많고 헛된 망상 속에 일확천금을 꿈꾸고 헛욕심으로 폐제 파산하고 이산의 고통을 초래하기 쉽다. 대체로 겁재과다 명식은 극처, 극자, 극부, 형제자매, 친구 간의 불화를 일으키기 쉬우며 세상에 불신 및 비방을 초래하기 쉽다. 한마디로 겁재는 자존심 성분이다. 그러므로 이임수 투출이 없다면 잠재적 자존심이 되겠고 만약 투출되었다면 외적으로 드러난 성분이 된다. 그러므로 이임수 겁재 투출이 없다면 비록 아쉽고 힘이 들어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으며 아부하거나 애교 떨지 않고 맡은 바 임무를 착실하게 해나가는 성격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타인 또한 자기와 같기를 원하는 성격으로 자기와 같지 않을 때는 비꼬거나 무시하는 성질이 강하다. 비록 이것이 잠재적이든 외부로 드러난 성질이든 개수가 이 해중 임수 겁재를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므로 일관과 같은 또 다른 개수인 비견보다 쟁취하고자 하는 기운이 더욱 강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제주 고유정 그 여자는 그 여자를 빗대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무래도 가장 쉽겠다. 그 고유정 그 여자는 개수의 해수, 자수, 개수 일간으로
축토, 진토가 있고 병진시에 태어났다 그래요. 그 여자가. 그 다음에 을충년이다. 이게 을충년이었던가 이 여자가 그 모든 그 언제 태어났는지 간지는 기억을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육춘에 배속된 글자들만 기억을 하네요.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료가 어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그렇고 어찌됐건 을목이 한 글자 있고 간목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글자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맞죠? 그래서 해자축, 수방을 이루고 그 여자가 축을 이었던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축중기토가 본 남편, 나중에 재혼한 남자가 이 무토를 만났다. 무토 재혼한 남자는 소방관이었죠. 그래서 병진에 이 나중에 만난 그 무토 남자, 그리고 자식이 본남편에서 태어난 간목 자식 하나, 후부, 그러니까 요 나중에 무토를 만나고 무토에서 지인중 을목으로 투출된 이 을목. 그런데 이 계수가 본남편에서 태어난 간목 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 남편과 이혼을 하고 이 자식을 숨겨놓고 본 남편을 보여주지 않고 후부와 결혼을 해서 을목 이 자식을 죽여버렸다 그래요, 결국에는. 그것도 기토가 투출이 되었고 이임술 때문에 기토가 투출이 되니까 기임, 탁수, 똥물이 되어서 카레라이스, 똥물, 그 노란색 카레라이스 그것을 이 을목한테 먹이고 기통을 남편한테 먹이고 둘 다 죽인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 계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이 임수가 투출이 되었고 이렇게 해자축 방압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버리면 어떠한 방법이 없다. 오로지 이 여자의 인생 무대는 이 간목과 병화가 희신이요 용신인데 술토 대운이 들어와서 을목이 술토 묘고에 쏙 빨려 들어가서 사망.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여기서 이루어져서 축토의 기토가 인묘당해서 사망.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계수 일간에 이임수가 투출이 되면 이처럼 잔혹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계수는 엄청나게 이 간목에 집착하는 성분이다. 이 부분을 꼭 아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간목에 집착하는 이유를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 계수와 간목의 권역대가 또 같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다. 이 간목에. 그리고 윤회의 법칙에 따라서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왔고 이 계수는 다시 간목으로 가야 하는 성질이다. 그래서 계수가 간목이고 간목이 계수이다. 을목이 간목이 집착하는 것은 이 을목이 간목이고 간목이 을목이다. 이렇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을목은 간목을 집착을 하고 또한 이 을목이 나가는 길이 이 을목은 이 간목은 권역대가 해묘이 목국이지만 이 을목은 인호술 하국이죠. 그러기 때문에 간목에 집착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나아갈 길은 병화 인호술 하국과 을목의 인호술 하국에 둘이 권역대가 같기 때문에 집착하는 성분으로 나타난다. 이 권역대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요. 전체 사주를 풀어내는 통변의 요체이고 수운중 이 부분 역시 6종류인데 이것이 인연법을 풀어내는 요체이다 그래요. 그래서 명식에 겁재가 투출한 사주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형성되므로 잔혹하고 냉정하며 급한 성격이 된다. 그러므로 승부요,
쟁취욕, 도전성, 투기성, 요행을 바라고 경쟁에서 지기를 싫어하는 마음에 이중인격의 기질이 숨어 있으며 일확천금을 꿈꾸는 기질이 강하여 비열하고 음흉한 성분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신강, 신약을 떠나서 이임수 투출은 좋을 바가 없다. 그래서 고유정 그 여자의 얼굴 생김새, 흰색 피부의 생김새, 키는 작으면서 앙증맞으면서 생긴 그 형태를 잘 상상을 하시면서 이것을 갖다 이렇게 듣고 이해를 하시면 더욱더 그 부분 성분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그래요. 이 개의 일주 명식에 자수가 있다면 자수는 지지, 비견, 성분이기는 하지만 일지해수가 있으므로 더 이상의 임수나 자수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혹 여름생이라 할지라도 그러하며 차라리 신금이나 유금이 한 글자 있는 것이 더욱더 길하다. 비견은 싫고 좋음이 뚜렷하고 감출지 모르는 순수한 성격이 되지만 이 겁제의 성분은 분석력으로 작용하여 대받아쳐 반격할 준비를 한다. 이 대체로 자기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표현력이 다 동원된다. 그래서 이 비견 성분은 순수, 이 성분이라면, 이 겁제 성분이 있다면 이것은 순수가 변질되어서 탁한 성격으로 나타난다 그래요. 이 자수가 있는데 겁제가 있는 이 겁제 성분과 비견 성분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이 겁제는 양인이다. 이 양인은 대받아치는 성격이다. 오는 공을 그대로 내쳐버리는 성격이다. 그래서 이것이 대받아쳐 반격할 준비를 하는 성분이다. 그러면 야구를 하거나 배구를 하거나 탁구를 할 때 기견이 있는 성분보다 겁재가 있는 성분이 훨씬 더 대받아치는 야구 그 방망이로 야구공을 오는 것을 내치는 성분이 훨씬 뛰어나다. 이것이 겁재 성분이다. 그리고 이것이 상관 성분이다. 오는 것을 대받아치는 성분. 이것이 겁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이 겁재가 있는 사주, 병오나 경금의 유금이 있거나 또는 개수의 해수가 있거나 이것은 욕이든 뭐든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묵사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이 동원되는데 이 비견 성분 자수가 있다면 참는다. 어떻게 저것을 이겨먹을까? 이것을 궁리를 하게 된다. 그러나 해수가 있어서 겁재적 성분이 된다면 그 즉석에서 이 개새끼,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 개새끼, 나를 건드려? 내 자존심을 묵사발래? 그 자리에서 대받아 쳐버린다. 이것이 양인의 성분, 겁재의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가장 쉽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모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글로 써진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업무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속에서부터 굽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서비스직 같은 일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비견 성분이 서비스 업종에서는 맞고 양인격, 상관격 이러한 부분에서는 서비스직, 장사 이 부분은 잘 안 맞는다 그래요. 그래서 비경급제가 없는 것이 유통업, 장사에서는 간과 쓸개를 빼놓을 수 있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이 겁제는 한 번 성질이 나면 무섭다. 대받아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지혜를 상징하는 해수는 천문에 해당하는 옥주궁이다. 용왕신의 주택이라 표현하며 또는 천수선이라 하는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별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개해 일주에서 이 겁재적 성품이 잠재적 성품으로 암장이 되어 있거나 그리고 간목이 수출되었다면 모든 이 개수의 성분이 간목을 생하는데 몰두한다. 그러나 이 부분이 아니고 해 중에서 이임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겁재적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 해 중에 암장되어 있는 것은
잠재적 성품이고 이임수가 투출되었다면 나타난 성분이 된다. 그래서 이 해수에 암장된 것은 내면적 성분이 되겠고 이임수가 투출했을 때는 외면적 성분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외면적으로 나타나면 이것이 무서운 성격이 된다. 그러면 이 해수 한 글자만 있다면 얼마든지 유통업이나 장사나 간과 쓸개도 빼놓고 해해대면서 감출 수 있는 성격이 된다. 그러나 이임수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때는 이 성격이 싹 없어져 버린다. 설령 이임수 투출이 예를 들어서 없었다. 그리고 대운에서 이임수 대운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성격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 전에는 남편이요, 시갓집이요, 친정이요, 고분고분하면서 내내 하는 성격이 되었는데 갑자기 이임수가 딱 투출이 되면은 이때는 시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뭐라고요? 다시 얘기해 보세요. 이런 식이다. 남편이 얘기를 해도 왜 월급이 이거밖에 안 돼? 하면서 대받아치는 성격이다. 뭐 누구누구하고 어떻게 술을 마셔서 카드값 냈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한다 그래. 어떤 새끼를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집에 돈 들어가는 그 자식들 학원비니 뭐니 그리고 보험료니 뭐니 내는 돈이 얼마인데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 술을 꼭 마시고 그 몇십만 원을 써야 돼? 그러면서 대받아 쳐버린다 남편은. 그런데 임수 추출 대운이 아니었었다면 이때는 그래요. 친구도 좋지. 애경사를 챙겨야지. 내가 베푸는 베푼만큼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라 하대요. 뭐 당신이 필요해서 그렇게 썼겠지. 이것을 이해하는 성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 겁재적 성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모든 글들이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이다 그래요. 개해일주는 말년이 고독한 경우도 많은데 대체로 장수지명이다. 모든 생명이 물에서 나왔으므로 큰 바다에 비유되는 해수는 만물의 혼이 빠짐없이 수장된 태초 이전의 암흑의 세계로 이 세상의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에서 한 개의 양기가 희생해서 자수가 되고 축토로 발전해서 인목에서 다시 태어나거니와 소우주로 축소된 여성의 오묘하고 순수한 자궁속과 같은 해수이다. 이 자궁이란 말은 자식을 생산하는 궁궐이라는 뜻인데 보통 아기 집이라 하며 만물의 집합체인 인간을 잉태하는 신의 집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옥주궁이 되는 것이다. 무수한 생명의 혼이 유영하는 음습한 기질의 해수는 무궁무진한 변화의 기운이 흐름으로 유달리 번뇌가 많고 사회생활의 변동이 많다. 그리고 죽음의 세계에 갇힌 혼이기 때문에 한번 우울증에 빠지면 과학적인 행동도 불사하며 이러한 기질 때문에 종교성이 발현되고 모든 생명의 기질이 혼잡된 암흑이므로 그만큼 신성을 오염시키는 중생심이 가득하다는 의미도 있다. 형이하적인 현상세계에서는 지나칠 정도의 정기감과 정의감이 강하여 자칫하면 외골수로 따돌림을 받거나 저돌적으로 돌진함으로 실패보는 일이 많다. 자신이 강직한 만큼 남을 의심할 줄은 모르고 한 번 속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욱성을 내기도 하며 비밀을 감추지 못하고 입 밖에 내므로써 큰 피해를 보기도 한다. 외골수적인 성격과 언행을 조심해야 하고 수양을 쌓으면 중년 이후로 운수가 호전되고 선후배의 도움을 받음으로 발전번창하며 안락한 여생을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부모 형제와 인연이 박하여 덕을 보지 못하므로 집안을 일으켜 세워 자수성가할 수 있을 만큼 독립심이나 자반심이 강하고 후기도 누릴 정도로 호운을 지녔으니 원만한 대인관계로 불굴의 투지로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개해 일주는 너무 강하다 보니 타인의 유언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불화와 독선을 초래하는 등 아집에 빠지기 쉬운 단점이 있다. 이 개해 일주는 음착살, 암압이며 부모와 인연이 약해서 일찍 고향을 떠나기 쉽고 초년에는 공고한 삶의 풍파 또한 많지만 간목과 병화가 투출했다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 이 개수는 양기를 머금은 깊은 겨울이며
해수는 초겨울 잉태의 원신에 해당한다. 둘 다 유유히 흐르는 물이라서 고요한 것 같아도 천재적인 지혜가 가득 차 있고 생각이 쉼없이 흐르는 사람이다. 물이란 부드러운 강줄기에서는 고요하지만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거나 폭포를 이루거나 해일 파도가 발생하며 거대한 소리를 낸다. 따라서 개해이주는 점잖은 사람으로 고요하다가 때를 만나서 사나운 본심을 드러내고 과격해지고 단번에 끝장을 보려고 한다. 그러나 차가운 물이기에 그 마음속은 언제나 양기를 그리워하며 현실보다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꿈을 먹고 살기 쉽다. 그러므로 대체로 노후는 평안해지는데 이것은 어떠한 어려운 장애를 만나도 극복해 내는 기질이 있기 때문이다. 남녀 모두 초혼에 실패하는 일도 많은데 그렇지 않으면 초년의 재물을 잃고 방황하거나 질병으로 고생한다.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고 금수과다하고 급신이지가 되었다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수기가 과다하게 된다면 심장, 소장이 병이 들고 재난, 부파가 발생이 되는데 특히 축토가 명식에 있으면 여명은 자궁질병의 유산의 염려가 있고 혹은 무자식이 되거나 벙어리가 되는 일도 있다. 이 대체로 개해일주는 시력이 약하기 쉽고 유장, 신장, 방광, 혈압, 당뇨, 인후병 등으로 고생하는 일이 많으며 여명은 하열 등의 자궁질병이나 동상 등을 조심해야 하고 항상 보온에 힘써야 한다. 이 해수는 전문으로 성견지명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머리가 좋기로는 신의 일주와 개의 일주가 총명하게 되는데 왜요? 내강의 전형으로 취향마저 쌓았다면 어디를 가서나 환영받는 인생으로 해수는 망망대해의 물상이니 목표를 세우고 묵묵히 전진한다면 반드시 꿈을 이루게 된다. 개의 일주는 한마디로 타인보다 한 수 앞서가는 일주이다. 만사가 태평한 듯해도 항상 민감하여 수많은 생각이 흐른다. 겉보기에 둔한 듯해도 천재적인 두뇌가 작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게 되는데 신경을 혹사해서 질병으로 나타난다. 난명개의 일주는 한 가지 뜻을 세우고 반드시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한 길로 전진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되는데 이상이 높고 시련과 장애가 있어도 이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끈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는 흐르는 물이기에 고위직에 있다가도 급전직하하는 일도 있으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부끄러움 없이 수행하는 무서운 사람이 된다. 자신보다 국가와 사회를 먼저 생각하므로 가정에는 소홀한 편이지만 처덕이 있다. 그러나 자식으로 인한 근심 걱정이 발생하는데 사주격이 양호하지 않으면 자식이 장애인이 되거나 전응할 염려가 있고 또는 단명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염려가 있으므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러나 이때 자식이 아내의 인연으로 온 자식이라면 무사하다. 여명계해 일주, 명식이 관살 혼잡, 명암묻집이라면 정통도주의 명식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당연히 부의 해로가 어렵다. 비록 총명하고 생활력이 강하지만 이성으로 인한 큰 문제가 나타난다. 이 개해의 일주는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해중 무토가 있고 그 무토는 이임수 여자가 있고 간목 자식이 있는 무토를 만나게 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첩실로 갈 것이 정해진 일주와 같다 그래요. 이 개해 일주가. 이 해수는 항상 해매미 목국이나 해인합을 원함으로 교육계로 투신하여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일생이 가장 보람차다 할 수 있는데 실제 개해 일주 여명이 유치원 교사나 교직자가 많다. 늘 초조하고 불안한 기분이 감돌지만 뒤끝이 깨끗한 인간성을 지녔으나 원국에 관성이 쇠약하거나 포기의 형충이 있으면 이혼하거나 남편이 비명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여성 편력이 있는 남편으로 첩을 숨겨두고 이중 생활을 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남편에게 집착하는 성향으로 남편의 이성관계를 의심하는 의부증이 상당히 심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그래서 의부증이 발생하고 이 계해 일주 여명은 무한한 지혜를 가졌고 타인을 염려하고 헤아리는 마음이 깊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때가 많으며 재물에 손재수가 따르니 항상 주의해야 하며 겸손히 일하되 주의 덕을 베풀면서 독선적인 성품을 고친다면 나이가 들수록 멋있는 인생을 보내게 될 것이다. 명리 공부를 하시는 본인들, 우리가 어떠한 인연에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한 배를 타고 명리 공부를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본인들과 또한 저희다. 어찌되었건 60간지 갑자일주부터 개해일주 마지막까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 여러 번 되돌려서 다시 이것을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이것을 책을 내게 되면 딱 한 권 분량이다. 423페이지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일반 책으로는 약간은 두꺼운 편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일반 그 책들이 거의 300페이지 이선인데 약 423페이지인데 그래서 이것을 페이지 수가 60개의 간지를 이 명식에다 써 넣고 통별을 한다면 거의 페이지 수가 한 800페이지 꼴 된다. 이 배로 불어난다. 그래서 이것을 간지를 넣고 책을 내기는 어렵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페이지 수가 그 정도가 되면은 두껍고 무겁고 가격 또한 상당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렵겠고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 책이 있어서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댓글이 많다면 이것만 가지고 423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책을 낼 의향도 있다고 그래요. 이 일주론 이 부분은 필자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물론 이것만 했던 것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명리에 관련된 책들을 써놓은 것이 최하 따졌을 때 약 10권 정도 된다. 또한 다른 내용들 이것저것 보면은 필자가 써놓은 글들의 책들이 약 한 20권 정도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출간한 책은 딱 4권이다. 청간론 비결, 비부명리 초급편, 중급편, 비부명리 고급편, 사항학원. 그래서 정확하게 4권을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부를 하시면은 아마 이 명리에서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깨달음을 얻게 되실 것이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본인들 가정에 항상 행운이,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